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습니다. 같은 집에 있는데 서로 다른 방을 씁니다. TV 소리만 집안을 채웁니다. 먼저 말을 걸고 싶은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기도 싫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됩니다. 냉전이 길어질수록 먼저 말을 거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숨 막히는 냉전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냉전은 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싸움은 최소한 감정이 흐릅니다. 냉전은 감정이 막힙니다. 막힌 감정은 썩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에서 냉전, 즉 침묵과 회피 전략이 직접적인 언쟁보다 관계를 더 빠르게 악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40년간 부부 관계를 연구한 결과 이혼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 침묵과 회피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을 담쌓기 스톤월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을 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쌓기가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뇌가 자동으로 차단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툴라티사라는 바라문이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심한 다툼을 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툴라티사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이 집을 찾아왔을 때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입니까? 툴라티사가 대답했습니다. 준 사람 것이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상대방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말을 받아서 안고 있습니다. 그 말을 놓아야 합니다. 침묵은 그 말을 더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닿습니다. 냉전 중에 우리는 상대방을 벌주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벌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집이 불편하고 밥이 맛없고 잠이 안 옵니다. 상대방을 향한 침묵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부부 냉전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턴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말을 거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진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방이 반성하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은 내 침묵을 반성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시 또는 거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방어적이 됩니다. 냉전이 길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면서 서로 더 멀어집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작은 것이 쌓여서 폭발한 경우입니다. 이번 싸움의 원인이 된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그 말 자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그 한마디를 통해 터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마디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쌓인 것들을 꺼내야 합니다. 냉전이 끝난 후 반드시 깊은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냉전을 끝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관계를 먼저 보십시오. 이번 싸움에서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에서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가치 있다. 관계에서 이긴다는 것은 논쟁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논쟁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런데 사과부터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미안해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밥은 먹었어. 커피 마실래? 이 일상적인 한마디가 냉전을 끝내는 가장 부드러운 문이 됩니다. 사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면 대화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내 감정을 비난 없이 표현하십시오. 당신이 그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라고 하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방어 반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법입니다. 냉전 중에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말이 어렵다면 행동으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십시오. 간식을 사오십시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놓으십시오. 말 없는 이 작은 행동이 나는 여전히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마음을 움직인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반드시 대화하십시오.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냉전은 불씨를 끈 것이 아니라 잠깐 덮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이번 갈등에 대해 차분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둘째, 내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짜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입니다. 부부싸움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싸움의 목적이 내가 이기는 것이었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싸움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이기거나 함께 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길에서 한 사람만 이길 수 없다. 함께 가거나 함께 멈추거나 둘 중 하나다. 부부는 같은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입니다. 싸움이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서로에게 기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기대도 없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어서 상처받고 기대가 있어서 싸웁니다. 그 기대를 잘 다루는 것이 오래된 부부의 기술입니다. 냉전은 그 기술을 배우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냉전이 여러분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